안녕하세요. 크립토노마드입니다. 미국의 규제 이슈 상황이 워낙 지랄맞게 흘러가다 보니까 시장이 모처럼 혼전 양상을 거듭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시장의 하락세를 주도한 것은 미국 SEC가 증권성 코인으로 규정한 19개 가운데 로빈후드가 상장 폐지한 3개 종목이었습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리플 XRP 등은 그래도 단단히 버티는 모습을 보이곤 있습니다. 로빈후드가 상장 폐지하기로 한 종목들은 모두 시총 상위권 코인들인데 미국의 마켓 메이커 역할을 하는 곳들이 물량을 크게 내던지면서 즉각적인 매도 압력으로 작용했습니다.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를 기소한 이번 SEC의 조치는 크립토 시장의 구도를 꽤나 더 선명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홍콩과 중동 등을 중심으로 암호화폐 친화적인 정책적 움직임에 가속도가 붙는 모습 포착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을 중심으로는 달러 CBDC에 대응할 만한 싹을 모조리 자르겠다라는 상당히 우악스럽고 지랄맞은 액션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와중에 홍콩 입법회에서는 코인베이스를 향해서 홍콩으로 와라 이렇게 러프콜까지 날려버렸습니다. 미국의 규제 움직임에 시장이 흔들리곤 있지만 정반대편에서의 친화적인 움직임은 시장을 위쪽으로 움직이게 만들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미국 SEC의 다음 타깃 과연 어디로 향하게 될 것인가? 일단 주목받고 있는 것은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미국 의회에서도 스테이블 코인 규제 법안에 대해서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 SEC가 바이낸스를 제소하면서 바이낸스의 스테이블 코인 BUSD를 증권으로 규정한 만큼 미국 정부의 다음 타깃 테더나 서클 등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될 가능성 충분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월스트리트 저널이 나름의 분석 기사를 실었는데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과 관련해서는 이번 한 주가 말 그대로 빅위크, 결전의 시간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6월 13일 이전에 힘먼 스피치 이메일 등 SEC 내부 문건이 공개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XRP 시세가 상대적으로 단단하게 버텨주고 있는 것은 이 힘먼 스피치 내용에 대한 관심, 이를 통해서 소송의 방향성이 더 명확해질 것이라는 기대감, 이런 것들이 깔려 있기 때문입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거래소가 미국의 핵심 규제 타깃이 되면서 거래소에 있는 내 자산은 과연 안전할까? 이런 본질적인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암호화폐 산업이 조금 더 궤도 위로 오르면 오를수록 기업이든 개인이든 커스터디 이슈는 화두가 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일부 물량은 분산 보관하는 방식으로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하는 것은 중장기 대응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더 이상 선택의 이슈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도 이번 바이낸스 사태를 바라보면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장기 홀딩 물량 일부를 디센트 월렛으로 조금 더 옮겼는데 중장기 전략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셀프 커스터디든 탈중앙화 거래소든 리스크 매니지먼트에 대해서 고민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콜드 월렛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채널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디센트 월렛을 특별 할인 가격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영상의 카드를 클릭하시면 세부사항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특정 거래소나 코인 이체 등과 관련된 문의는 디센트 고객센터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시장이 폭삭 무너져 내릴 것 같은 분위기 속에서 그래도 시장의 대장인 비트코인은 나름의 지지세를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24시간 기준으로 바라보면 가격이 빠진 게 아니라 아주 미미한 수준이긴 하지만 오히려 살짝 반등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지지라인 26,500달러 부근의 200주 이동평균까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일단 올라서는 게 가장 중요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암호화폐 시장의 하락세를 견인한 것은 주요 프로젝트들에 대한 로빈후드 상장 폐지 이슈였습니다. SEC가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를 상대로 기소하면서 증권성 코인이라고 주장한 19개 가운데 로빈후드가 3개를 상장 폐지하기로 한 겁니다. 에이다, 카르다노, 폴리곤 매틱, 솔라나 이 3개 종목이 주인공인데 상장 폐지 소식이 전해지면서 시세가 그냥 아주 폭삭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최근 일주일 기준으로 보면 카르다노는 30% 정도 가격이 빠졌고 솔라나는 27% 수준, 폴리곤은 33% 수준의 하락세를 확인했습니다. 시총 랭킹 기준으로는 솔라나가 10위로 밀려났고 폴리곤이 12위로 후퇴했는데 어부지리 양상으로 트론이 시총 9위를 기록하면서 탑10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들 로빈후드 상패 종목들이 이렇게 크게 가격 후퇴를 경험하게 된 것은 마켓 메이커 기업들인 점프 트레이딩과 컴버랜드 등이 매물 폭탄을 던졌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시장 조성자들이 거대 물량을 내던지면서 순간적인 가격 폭락을 야기했다라는 겁니다. 과연 비트코인은 어디로 방향성을 세팅하게 될 것인가? 글래스노드는 실현 가치 대비 시장 가치를 의미하는 MVRV를 제시하면서 아직 방향성을 판단하기는 너무 이르다, 이런 점을 제시했습니다. 최근 155일 이내 비트코인 단기 보유자 MVRV 값이 1 부근에 자리하고 있다. 이건 시장에 아직 뚜렷한 방향성이 나오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MVRV 지표값이 1 위에서 지지를 받고 강하게 반등하면 이후에 강한 반등 추세가 뒤따를 수 있지만 반대로 1 지지선이 깨지면 하방 압력 가중을 전방해 볼 수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이도저도 아닌 상황이라서 뭐라고 방향성까지 예단하기는 너무 이르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상황은 상당히 어수선하지만 그래도 장기 홀더들의 매집 움직임이 여전히 활발하다라는 것은 그나마 다행인 지점입니다. 이것도 글래스노드 데이터인데 비트코인 장기 홀더들은 심각한 약세장 속에서도 매집 움직임을 이어나가고 있다. 호들러 순 포지션 변동을 보면 장기 호들러들은 월평균 37,400BTC를 축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시장이 요동치고 있지만 장기 홀더들을 중심으로 꾸준한 물량 축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위크 핸드와 다이아몬드 핸드의 차이를 아주 선명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미국 SEC가 완전 미친 척 산업 조치기에 나서면서 과연 다음 타깃은 어떻게 설정될지 이 역시 굉장히 중요한 사안으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대형 거래소들 2개를 탈탈 털어보겠다라는 의지를 선보인 만큼 다음 타깃은 스테이블 코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은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과연 스테이블 코인을 증권으로 볼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아직 법적인 기준과 잣대가 없다 보니까 상당히 모호한 영역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SEC는 바이낸스의 달러 스테이블 코인 BUSD를 증권이라고 주장하면서 시장의 혼란을, 그 양상을 더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월스트리트 저널도 답답했는지 SEC의 크립토 액션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 규제 당국은 스테이블 코인을 언제 증권으로 간주하고 어떻게 규제를 할지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 이렇게 제목을 뽑았습니다. 월가에서 바라보기에도 아주 그냥 짭치는 상황이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일단 이번에 SEC는 바이낸스를 기소하면서 팍소스를 통해서 발행되는 달러 스테이블 코인 BUSD를 증권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코인 발행사는 바이낸스가 아닌 팍소스이지만 바이낸스의 역할에 따라서 가치를 부여받을 수 있고 그렇게 중앙화되어 있기 때문에 증권이다, 이런 다소 희한한 논리를 지금 펼치고 있는 겁니다. SEC가 이런 논리를 주장하면서 BUSD를 보유하고 있으면 바이낸스가 여러 혜택을 줬다라는 것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투자 이후에 혜택이 있었기 때문에 일종의 투자 계약 증권으로 제공된 것과 다를 바 없다라는 겁니다. 이 같은 SEC의 관점은 지난 2월에 팍소스에 대한 법적 조치를 단행하면서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팍소스가 발행한 BUSD의 90%가 바이낸스가 컨트롤하는 지갑에 보관돼 있다, 이런 부분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대부분의 BUSD 투자자들은 바이낸스가 잠재적인 이익을 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BUSD를 예치했기 때문에 증권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희한한 지점은 이번에 코인베이스를 기소하면서 서클의 USDC에 대해서는 증권이라고 언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코인베이스가 USDC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는 점, USDC를 예치하면 2%의 이자를 지급한다라고 광고를 했던 점,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BUSD처럼 증권으로 규정해야 되는데 이건 또 이번에 별다른 멘트가 없었습니다. 바이낸스를 확실히 조지려는 의도를 느낄 수 있으면서 동시에 지들도 기준이 없으니까 이랬다 저랬다, 입으로 밥을 먹고 입으로 똥을 쌌다, 맘대로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이렇다라는 것도 함께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월스트리트 저널은 보다 더 명확한 규제 프레임워크가 없다라면 불확실성이 커질 수가 있다. 갠슬러는 스테이블 코인이 SEC의 규제를 받아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반면 CFTC는 지난 3월 바이낸스의 BUSD를 상품이라고 규정하기도 했다, 이런 점을 꼬집었습니다. 결국 규제 당국들의 이 밥그릇 다툼 이슈까지 가미된 아주 그냥 먹 같은 상황이라는 점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건데
모호한 법적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애꿎은 기업들만 피해를 보는 상황, 이게 지금 아주 광범위하게 벌어지고 있는 게 미국이고, 이런 혼란이 좀 더 지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곳이 바로 미국이기도 합니다. 미국의 이 같은 지랄맞은 상황을 반대급부로 활용하려는 곳이 있으니 바로 홍콩입니다. 이번에는 홍콩 입법회 의원이 아주 재미있는 멘트를 시전해줬는데, 코인베이스를 포함한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가 홍콩으로 와서 규제 준수 거래소 라이선스를 신청하고 증시 상장 계획을 논의하는 것을 환영한다. 우리는 기꺼이 도움을 줄 의사가 있다. OKX와 후오비 등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들 중 규제 준수 법인들은 모두 홍콩 증권거래소에 상장돼 있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홍콩에 와서 명확한 규제 받으면서 거래소 영업 잘 하고 우리는 또 그걸 도울 거고 자연스럽게 홍콩 증시에 상장하면 된다. 이런 떡밥을 아주 강하게 던지고 있는 겁니다. 홍콩의 친암호화폐적인 정책 스탠스는 정부와 의회 차원에서 모두 적극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아주 선명하게 느낄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게 진짜 간단치 않은 것은 앞으로 홍콩에서 벌어질 더 전폭적인 이슈들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단기간에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포인트는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 이슈입니다. 비트코인 선물 ETF가 홍콩에서 출시됐을 때 첫날 몰려든 돈의 규모가 미국에서 비트코인 선물 ETF 출시 때보다 더 많았다는 것은 여러 가지 시사점을 안기는 부분입니다. 미국에서 등장하는 것도 중요할 수는 있지만 미국 이외에서 등장을 하더라도 관심이 있는 거대 자본의 흐름은 아주 순조롭게 이루어진다는 것이 확인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가 홍콩에서 정식으로 출시되고 이후에 글로벌리스트 자본이 홍콩으로 향하게 된다면 어떤 일들이 또 벌어지게 될 것인가, 이 비트코인 반감기를 특히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아주 흥미진진한 관전 포인트가 아닐 수 없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이번 한 주는 리플 XRP 홀더들에게 아주 너무 많이 흥미진진한 시간이 될 가능성이 매우 아주 많이 높습니다. 예정대로 SEC가 법원의 명령을 따른다면 현지 시간으로 6월 13일 이전에 힘먼 스피치 등 SEC 내부 문건이 공개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힘먼 이메일이 원본 그대로 공개가 된다는 것은 대체 당시 이 미친 것들이 뭘 기준으로 이더리움을 비증권으로 판단을 한 건지 알 수 있게 될 가능성을 높이는 부분이라서 당근 관심도가 높을 수밖에 없고 소송에서 적잖은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물론 막상 까봤더니 별거 없고 이건 어째 분위기가 힘먼 개인이 이더리움 얼라이언스 도와주려고 사고친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석이 될 경우에는 그냥 좀 밋밋하게 지나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힘먼 이메일 막상 까봤더니 미국 SEC가 아주 미처 작정하고 이더리움 얼라이언스 돕기 위해서 이더리움을 비증권이라고 발언을 한 것이라거나, 아니면 이더리움도 XRP도 증권이 아닌데 이더리움을 띄우기 위해서 XRP로 증권으로 규정한 것이라거나, 이런 것들과 관련된 부분이 직간접적으로 나와준다라면 상황을 아주 재밌어질 수가 있습니다. 힘먼 이메일 공개 이후에 상황에 따른 임팩트가 이렇게 확인이 될 것이고, 이후에는 과연 XRP가 증권에 해당하는지 법원의 최종 판결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전해진 법원의 분위기를 보면 리플이나 SEC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승소하거나 패소하지는 않을 것 같고, 그래서 부분 판결 가능성에 힘이 더 실리고 있는 모습인데, 개인적으로는 2차 시장에서 판매된 XRP는 증권으로 보기 어렵다. 딱 이것 하나만 비슷하게 나와준다라면 표면적으로는 부분 판결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리플의 승리로 해석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힘먼 스피치 공개 이후에 얼추 한두 달 안에는 이 최종 판결 내지는 합의, 이런 상황을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시점을 예단할 수는 없겠지만 확실한 것은 이제 거의 다 온 것 같다, 이런 것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그 결과는 XRP가 아래쪽보다는 위쪽을 향하는 상황을 바라볼 수 있기를, 그런 결과이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런 와중에 XRP 고래 지갑 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반가운 부분입니다. 더 크립토 베이직 보도 내용을 보면 330만 달러 이상 XRP를 보유하고 있는 지갑 수가 473개로 늘어나는 등 XRP 고래 주소 수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암호화폐 고래 지갑 관련 데이터 플랫폼 리치리스트 데이터를 보면 10만에서 50만 XRP를 보유한 주소수는 지난해 11월부터 보유 물량을 늘리고 있고, 100만에서 500만 XRP를 보유한 주소들도 유사한 매집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더 크립토 베이직은 XRP 주소 수 그리고 보유량 증가는 시장에서 XRP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SEC와의 소송에서 승소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비롯해서 XRP를 둘러싼 낙관적인 전망이 지표 개선에도 기여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저희 채널 멤버십 회원분들 중에는 XRP 중장기 홀더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멤버십에 가입하셔서 멤버십 라이브, 멤버십 채팅 공간 등을 활용하시면 XRP 중장기 대응 전략을 짜시는 데 있어서 또 멘탈을 케어하시는 데 있어서 상당한 도움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채널 후원 성격도 가미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채널의 중장기적인 성장에도 도움이 됩니다. 임원급으로 가입을 해주시면 하루에 800원 꼴인데 저희 채널 컨텐츠의 만족도를 느끼고 계시거나 좀 더 가까이 소통을 하고 싶으신 분들께는 채널 후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성원을 기대하겠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드였습니다.